문정이의 흐름에 대하여. 바다에 가서 바다가 되고 싶다. 그럼 화자께서는 조금 두꺼운 걸로 해볼게요. 화자께서는 바다가 되고 싶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돼요. 소망이라는 것은 원하는 거죠. 그럼 원한다는 것은 아직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화자에겐 지금 결핍이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핍이니까 내적 갈등 괜찮고요. 너무 두껍네. 조금 땡겨 쓸게요. 너무 두꺼워서. 화자는 바다가 되고 싶습니다. 바다가 되고 싶다는 소망이라는 것은 아직 바다가 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결핍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내적 갈등, 부정적 인식. 바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아닙니다. 바다가 되지 못한 나 자신에 대한 이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인 것이지. 참으로 흐른다는 것은 무엇인지 흐름의 숨결로 키워낸 진주는 왜 슬픔처럼 영롱한 것인지 난 알고 싶다. 바다는 어때요? 흐르는 존재입니다. 그럼 나는 어때요? 바다처럼 흐르고 싶은 걸 소망으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 화자가 지향하는 것은 바다처럼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가서 바다가 되고 싶다는 것은 바다처럼 흐르고 싶다. 왜? 슬픔처럼 영롱한 것인지, 이 진주라는 게 왜 슬픔처럼 영롱한 것인지를 알고 싶다. 무언가를 알고 싶고 그다음에 흐르고 싶기 때문에 바다가 되고 싶어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늘은 왜 우리에게 햇살과 함께 자유를 주었는가? 우리는 어때요? 지상에 있죠, 그죠? 그럼 지상에서는 당연히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햇살과 함께 있습니다. 됩니까? 햇살을 받으면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요. 우리들은 왜 흐르는가? 바다에 가서 바다가 되지 못하고 날개가 되지 못하고 왜 약속처럼 산으로 가는가? 우리는 바다처럼 흐르는 존재이긴 합니다. 돼요? 다시 우리도 흐르는 존재긴 해. 근데 우리는 흐르는 존재이지만 왜 바다에 가서 바다가 되지 못하냐고. 우리는 흐르는 존재인데 왜 바다가 되지 못하고 왜 날개를 달고 날아가지 못하고 항상 산으로 가냐 이 말입니다. 그럴 거면 왜 하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냐고. 나는 바다가 되고 싶어요. 바다는 계속 흐르죠. 근데 우리는 흐르다가 언젠간 산으로 가서 묻혀요. 그럴 거면 자유랑 흐름을 왜 줬냐고 하늘은 나한테. 왜 약속한 것처럼 전부 다 산으로 가 묻혀버리냐고. 우리도 바다처럼 흐르는 존재가 맞고 자유로운 존재가 맞지만 바다는 평생 계속 흐르죠. 나는요 언젠간 약속한 것처럼 산으로 가서 묻히잖아요. 그럴 거면 왜 우리에게 자유와 흐름이라는 걸 주었냐 이 말입니다. 됩니까? 바다도 흐르고 나도 흐르니까 지향이 아니지 않나요? 이게 아니고 바다는 영원히 흐르면서 슬픔처럼 영롱한 진주를 만들어내는 존재야. 근데 나는 일시적인 흐름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일시적인. 그럼 나는요 살아있는 동안은 자유롭기도 해요. 또 살아있는 동안 자유롭기도 해요. 또 흐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잖아요. 뭐 완벽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나는 약속한 것처럼 산으로 갑니다. 약속한 것처럼 산으로 간다고. 약속한 것처럼. 그럼 이 산에 가면 어떻게 돼요? 자유를 잃어버리죠. 자유를 잃어버렸다. 두 글자 억압. 또 햇살을 빼앗깁니다. 우리는 햇살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바다와 다르게 억압되어 있는 존재예요. 언제? 죽으면. 그러면 우리는 바다와 다르게 죽으면 억압되고 햇살이 없는 곳에서 이 평생 묻혀 있어야 됩니다. 죽었는데 평생이란 말이 좀 안 맞긴 하네. 다시. 화자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햇살도 받고 자유롭고 흐르며 사는 존재예요. 근데 죽으면 다 사라집니다. 그럼 결국엔 화자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와 흐름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한계가 있다라는 건 유한하다라는 뜻이고
영원히 흐르지 못하죠. 일시적입니다. 근데 바다는 어때요? 계속 햇빛을 받으면서 계속 흐르죠. 그럼 일시적이지 않죠. 영원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화자가 지향하는 것은 흐르는 바다라기보다는 흐르는 바다의 영원함을 지향하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흐르는 바다를 지향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이 화자가 원하는 그 궁극적인 것은 이 흐름의 영원함이겠죠. 자유로움의 영원함이겠지. 햇살을 받으며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이 영원함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겠죠. 동의합니까?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아. 바다라는 것은 자연이잖아요. 그죠? 자연물이죠. 바다라는 자연물은 영원히 흐를 수 있어요. 화자는 그렇지 못하죠. 그리고 화자는 영원히 흐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게 본인의 결핍으로 작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흐름을 통해 인간의 유한성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제가 출처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마 11학년도 6월인가 수능인가 김광욱 기억이 안 나요. 윤리유곡이라는 시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윤리유곡 고전 시가거든요. 거기에 이 산과 다르게 이 화자의 귀 밑에 있는 서리가 녹지 않는 걸 보고 나서 인간의 유한성을 드러낸다 이렇게 선지로 문제를 낸 적이 있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죠. 화자가 바다의 영원한 흐름을 지향하고 있는데 난 인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약속한 것처럼 산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자연과 대비되어 인간의 유한한 성질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낼 수도 있겠지요. 되시죠? 우리는 수업 시간에 만나요.